대법원 2023년 10월 26일 선고 2017도 18697 판결 사건명 명예훼손 1. 학문의 자유의 본질 및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학문적 표현 행위가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학문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존중하여야 하는 타인의 권리.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 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 행위는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같은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우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검사. 학문적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검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0월 26일 선고 2022도 90 판결 사건명 의료법 위반 등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 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 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 비용은 시, 도에 설치된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 제10조, 제25조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 업무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 비용을 매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 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시도지사로부터 추정급여 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 관리하면서 의료급여 비용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시도지사 내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비용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추정급여 비용을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비용 지급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는 추정급여 비용을 예탁한 시도지사나 의료급여 비용 지급 업무를 위탁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 비용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추정급여 비용을 보관, 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 의료급여 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급여 비용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10월 26일 선고 2023도 7301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이러한 특신 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 정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 즉 조사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신 상태는 증거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검사, 사법경찰관 등 조사자의 법정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법정에 현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진술 내용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의 입법 취지와 기능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도 10768 판결 사건명 상해 갑은 관장 을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 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을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을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을과 갑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중 갑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갑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갑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